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산책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 집에 가서 주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냉장고 위에 조미료가 가지런히 줄 서 있고, 또 어떤 분은 싱크대 주변이 항상 물기로 젖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단순히 깔끔한 사람, 대충 사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주방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깔끔하고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주방을 보니까 성격이 다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주방은 그 집의 심장이니까요. 매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성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둘째, 본인의 정리 습관이 어떤 의미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더 나은 정리 시스템을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 성급한 판단의 위험. 사람의 정리 습관으로 성격을 읽는다고 해서 한 번 본 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경고했듯이 우리는 첫인상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의 주방이 조금 어수선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은 게으르구나라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바쁜 일이 겹쳤을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이해의 출발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기.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리 방식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정리 행동은 개인 성향보다도 환경적 제약과 스트레스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아래쪽 서랍을 잘 안 쓰시겠죠? 혼자 사시는 분과 대가족이 함께 사는 분의 주방 사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리 습관을 통해 본성을 읽되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맥락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정리 습관에서 드러나는 5가지 핵심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신호 1. 조미료 정리 방식으로 보는 계획성과 통제 욕구.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조미료를 어떻게 정리해 두셨는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미료는 매일 쓰면서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소금, 설탕, 간장, 참기름, 각종 향신료까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계획성과 통제에 대한 욕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UCLA 심리학과 데럴 크리스토퍼 교수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작은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사람일수록 미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숙 씨 댁에 놀러 갔는데 조미료들이 높이 순서대로 가지런히 서 있어요. 소금, 설탕은 밀폐용기에 담겨 있고 라벨까지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리할 때도 여기 소금, 여기 후추 하면서 척척 찾아내시죠. 이런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조미료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쓰고 나면 반드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시죠.
두 번째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보관하세요. 오일류는 오일류끼리, 가루류는 가루류끼리 말이죠. 넷째, 자주 쓰는 건 손 닿기 쉬운 곳에, 가끔 쓰는 건 안쪽에 배치하시는 논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 산 조미료가 있으면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자리를 정해주시는 적응력도 보이십니다. 반대로 조미료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거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핵심 신호 2. 냉장고 내부 배치로 드러나는 우선순위와 관계성. 두 번째는 냉장고 안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보는 겁니다. 냉장고는 정말 흥미로운 공간이에요. 가족의 식습관, 건강에 대한 관심,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간의 배려심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행동의학과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냉장고 정리 패턴이 그 사람의 장기적 건강관리 의식과 가족 돌봄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숙시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위쪽에는 아이들 간식이 눈에 잘 띄게 놓여 있고, 가운데 칸에는 반찬들이 투명 용기에 담겨서 언제 만든 건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야채실에는 시들어가는 채소 하나 없이 싱싱한 것들만 보이고요. 이런 냉장고에서 보이는 신호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가족 구성원별로 필요한 게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이 우유, 어르신용 소화제, 남편 좋아하는 치즈 같은 것들이요. 두 번째는 먹을 순서를 고려한 배치예요. 빨리 먹어야 할 것들이 앞쪽에, 오래 보관 가능한 건 뒤쪽에 있죠. 세 번째로는 투명 용기나 지퍼백을 많이 활용해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게 해놓으세요. 네 번째, 조리 방식별로 묶어서 보관하시는 습관도 있어요. 국거리 재료, 볶음 재료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정리하시는 루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정리 컨설턴트 마리 콘도가 말했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행위다. 핵심 신호 3. 설거지와 건조 방식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 성향. 세 번째로 주목해 볼 부분은 설거지를 어떻게 하시고 그릇을 어떻게 말리시는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완벽주의 성향과 시간 관리 스타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행동과학과 연구진이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설거지 습관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완료에 대한 욕구와 과정에 대한 집착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영희 씨 댁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영희 씨는 그릇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해요. 기름기 있는 접시는 따뜻한 물에 미리 담가두시고 컵은 컵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종류별로 세척하십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그릇꽂이에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설거지 습관에서 보이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째로 매 끼니 후에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즉시성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미뤄두지 않으시죠? 둘째는 물건별로 세척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체계성이에요. 셋째, 설거지가 끝난 후에도 싱크대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시는 마무리 의식이 있어요. 넷째, 그릇을 말릴 때도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세심함을 보입니다. 다섯째, 설거지용 도구들 수세미, 세제, 고무장갑도 항상 제자리에 정리해 두시는 도구 관리 습관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일의 완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완성 상태를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 말했듯이 완료되지 않은 일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핵심 신호 4. 보관 용기와 라벨링에서 보는 소통 방식과 배려심. 네 번째는 음식이나 재료를 어떤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지, 그리고 라벨을 어떻게 붙이시는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소통 방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잘 드러나요. MIT 인지과학과 연구진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보 정리 방식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 소통 패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과 연결된다는 거죠. 순자 씨 댁 주방 찬장을 열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설탕, 쌀 등이 모두 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겨 있고 용기마다 정갈한 글씨로 내용물과 구입 날짜가 적혀 있어요. 심지어 매운맛, 아빠용, 순한맛, 엄마용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배려한 표시까지 있습니다. 이런 라벨링 습관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하신다는 점이 있어요. 글씨체도 읽기 쉽게 쓰시고요. 두 번째는 날짜나 유통기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정확성입니다. 셋째로는 가족 구성원의 취향이나 특성을 고려한 구분 표시를 해두시죠. 넷째, 라벨 색깔이나 모양으로 긴급도나 중요도를 표현하시기도 해요. 다섯째, 라벨이 떨어지거나 지워지면 바로 새로 붙이시는 관리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소통에서도 명확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은 곧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핵심 신호 5. 청소도구 보관과 주방 동선으로 보는 효율성 추구. 다섯 번째는 청소도구를 어디에 두시고 주방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시는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효율성에 대한 철학과 생활 리듬이 가장 잘 드러나요. 스웨덴 가정학 연구소에서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소도구의 배치와 주방 동선 설계가 그 사람의 시간 가치관과 에너지 관리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영 씨 댁 주방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싱크대 아래쪽에는 세제와 수세미가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되어 있고 행주는 훅에 걸려서 바로 말라가고 있어요. 쓰레기통은 요리하는 자리에서 한 발짝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고 도마와 칼도 작업 공간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배치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자주 쓰는 도구일수록 가까운 곳에 둔다는 접근성 원칙이 있어요. 사용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묶어서 배치하시는 클러스터링 사고입니다. 셋째, 청소도구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수세미가 곰팡이 슬거나 행주가 냄새나는 일이 없죠. 넷째로는 쓰레기 처리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요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도구가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는 환원 시스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걸 좋아하세요. 미국의 효율성 연구가 데이비드 앨런이 게팅 싱즈던에서 말했듯이 시스템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핵심 신호 6. 식기 정리로 보는 미학적 감각과 자존감. 여섯 번째로는 그릇과 컵, 수저를 어떻게 정리해 두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기 정리 방식에서는 그 사람의 미학적 감각과 자존감, 그리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 문화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용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내적 질서감과 자기 효능감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혜진 씨 댁 그릇장을 열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접시들이 크기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고 컵들은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져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각각의 칸에 가지런히 들어있고 가끔 쓰는 예쁜 찻잔들은 먼지가 앉지 않도록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기 정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보면요. 먼저 시각적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이 있어요. 색깔이나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두시죠. 두 번째는 각 식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관리예요. 유리컵은 깨지지 않게, 나무 도구는 습기가 차지 않게 신경 쓰시는 거죠. 셋째로는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신다는 준비성이 있어요. 넷째, 식기마다 정해진 개수와 종류를 갖추고 계시는 완성도, 추구 성향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지거나 낡은 식기는 과감히 교체하시는 결단력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일상 속에서도 품격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편이에요. 루이 파스테르가 말했듯이 기회는 준비된 마음에만 찾아온다는 것처럼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핵심 신호 7.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 드러나는 환경의식과 책임감. 일곱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장기적 사고 능력이 드러나죠. 서울대학교 환경심리학과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가정에서의 폐기물 관리 방식이 그 사람의 미래, 지향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숙시 댁 주방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매일 비워내시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되어 있고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버리시는 게 보입니다. 심지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적당량만 조리하시는 습관도 있어 보여요. 이런 쓰레기 처리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우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시는 의식이 있다는 점이에요.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시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미리 거부하시기도 하죠. 두 번째는 냄새나 위생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예방적 사고입니다. 셋째,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조리하시는 거죠. 넷째로는 쓰레기 처리도 이웃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공동체 의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나 분리수거함도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전체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간디가 말했듯이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핵심 신호 8. 주방기구 배치로 알아보는 학습 욕구와 도전 정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방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해 두시는지 보는 겁니다. 프라이팬, 냄비, 각종 도구들의 배치에서 그 사람의 학습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드러나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도구 사용 패턴과 배치 방식이 그 사람의 학습 개방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정미씨 댁 주방을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기본적인 프라이팬, 냄비는 물론이고 에어프라이어, 믹서기, 심지어 요즘 새로 나온 멀티쿠커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기구들이 먼지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시는 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조리도구함을 열어보면 용도별로 다양한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런 주방기구 배치에서 보이는 신호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새로운 조리법이나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사놓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도구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학습 능력입니다. 셋째,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개선 의지가 있어요. 넷째로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서 도구를 선택하시는 합리적 판단력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구가 기존 시스템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배치하시는 통합적 사고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주방에서도 그런 호기심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주방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그런 생각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주방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하죠.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피질 기능이 떨어져서 계획이나 정리 같은 실행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합니다. 즉, 주방이 어수선한 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뇌가 지쳐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진전이 목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실천 방법. 미세 습관으로 시작하기. 갑자기 주방 전체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딱 5분, 한 칸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조미료 선반 한 칸만, 내일은 냉장고 문짝 한 칸만 하는 식으로요. 행동과학자 BJ 포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습관에 아주 작은 행동을 덧붙이는 미세 습관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초보자용 최소 행동은 이겁니다. 설거지 끝나고 싱크대만 한번 닦고 마무리하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 실천 방법. 대체 행동으로 나쁜 습관 바꾸기. 설거지를 미루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미루는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정해두세요. 설거지하기 싫을 때는 일단 그릇만 물에 담가두기 같은 식으로요. 행동치료학에서 말하는 행동 연쇄의 원리인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초보자용으로는 그릇을 물에 담그기만 하고 나중에 설거지하기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 환경 설계로 마찰 줄이기. 정리를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자주 쓰는 조미료는 요리하는 곳 바로 옆에 바구니에 담아두고 행주는 여러 개를 준비해서 항상 마른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마찰을 줄이는 원리예요. 정리하려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거든요. 대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면 저절로 정리가 되죠. 초보자는 자주 쓰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바구니 하나 준비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실천 방법. 가족과의 소통 개선하기. 가족들과 주방 사용 규칙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이때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편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협력적 접근을 해보세요. 가족 시스템 치료에서 강조하는 비폭력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문장 템플릿을 드리면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실천 방법. 점진적 개선과 축하하기.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오늘 조미료 하나를 제자리에 놓았다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행동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매주 하나씩 개선해서 한 달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미료 정리 방식에서는
계획성과 통제 욕구가 드러납니다. 냉장고 배치를 통해 우선순위와 가족에 대한 배려심을 알 수 있어요. 설거지 습관에서는 완벽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관리 방식이 보입니다. 라벨링과 용기 사용에서 소통 능력과 배려심이 나타나죠. 주방기구 배치는 학습 욕구와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가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다. 또한 심리학자 칼 융은 작은 것들에 대한 태도가 큰 것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했죠. 결국 주방 정리는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주방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본인의 주방 정리 습관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지혜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